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테마주 위주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를 강의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족집게 종목도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공략주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집게 종목은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이러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학에서 이렇게 테마주 강의와 함께 두 가지 족집게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D 파마텍입니다. 오늘장에서도 7%가량의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자라고 지금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공략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약바이오 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D&D 파마텍 굉장히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공략하자라고 9월 19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고 그 이후로 36.5% 거기에 오늘 7%까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36%의 상승률 달성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하나오션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개 이후로 8%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꾸준히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오션 9월 중순쯤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현재 3거래일 만에 8%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도 공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마음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로 공략을 주셨죠. 최근에 공략 주시고 유가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한 건데요. 공략 주실 시점이 바로 9월 12일이었습니다. 9월 중순쯤 전문가님께서 유가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 관련주들을 살펴보자라고 소개해 주셨고 그 이후로 현재 5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흥구석유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역시나 저희 주식대학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라는 점, 족집게 종목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꾸준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2차 전지를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장에서는 2차 전지 다시금 주목해보자라고 공략 주셨던 종목인데요. 9월 중순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단기간 안에 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테마도 한번 공략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두 차례나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현재 8%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함과 동시에 이 종목도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미리 공략 주시면서 8.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들 소개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족집게 종목으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살펴볼 텐데요. 방산주도 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방산주 한 종목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LIG 넥스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3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주들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희에게 테마주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분과 오늘 함께하죠. 이윤호 교수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제 점심을 반납하고 테마주 알려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선방을 하는 건지 재미가 없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11월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테마주 위주의 장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족집게 종목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 치고는 네. 선방을 좀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2613선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66선을 좀 사수를 좀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달러 환율이 미쳤어요. 네, 달러 환율이 지금 1366원으로 사실 저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네. 달러 환율이 1320원에서 30원 사이에서 계속 등락 반복하면서 이제 그 가격대를 유지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이탈 나오죠. 네, 외인들이 이탈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시장이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다 빠져요. 그런데 참 이게 웃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워낙에 저점이라 빠질 게 없는 거예요. 빠질 게.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관이랑 이제 개인이 매수세를 쭉쭉쭉 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지수를 좀 유지해주는 모습 보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금리도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인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점점 이 자산들이 이런 이제 돈들이 이제 뭐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흘러오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기가 바로 지금 10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남은 2달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남은 2달 시장 전략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네. 오늘 시장 나름 선방해 주고 있는데 그 네네. 안에서 또 상승하는 테마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초전도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원전주가 네네.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는 사실 전문가님께서 전문 분야시잖아요. 원전은 저한테서 원전을 빼면 반 정도가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원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이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것도요. 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네. 미리 이 이슈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이슈는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뭐다? 장기 모멘텀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장기 모멘텀 맞죠? 예,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그때 잡을 걸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뭐 한 3주 전 정도 3주 전 정도에 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좀 편하게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어떤 게 상승 나오는지 보면요.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진엔텍 그리고 뭐 일진전기 뭐 그리고 말고 BHI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원전주들이 지금 딱 섹터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전주를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늦었나요? 지금도 정말 짧게 한 5% 10% 먹을 거면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보면 이게 뭐 우진엔텍도 그렇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한가를 지금 딱 핀을 받고 있어서 내일 한 5에서 10% 좀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원전 테마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쭉 다 같이 올랐다가 네. 윗골이 되고 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네. 제가 원전 테마가 장기 모멘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차트는요. 이게 장기 모멘텀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우상향 차트를 기대하거든요. 네. 근데 원전은 그런 장기 모멘텀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픽 솟았다가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 픽 솟아. 근데 이게 비슷한 똑같은 이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려면 이런 시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섹터의 수급을 뺏겼을 때, 원전이 뺏겼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튈 때, 지금 매도를 하고 매도 타이밍. 네. 이럴 때 딱 나오면 된다. 제가 지난 이제 9월 중순쯤에도 네. 계속해서 원전을 한 2번 가져왔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BHI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원전 내수보다는 원전 수출에 지금 좀 더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전 수출 관련되어서 대장격으로 상승 나오는 게 항상 빠지지 않고 상승 나왔던 게 BHI예요. 자, 오늘도 어때요? 이런 뭐 아마존 그 서버에 원전 쓴다고 뭐 데이터 센터에 원전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갭상승 해버리죠. 예, 그리고 어제도 올랐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때쯤 공략을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를 올라가는 거를 잡아가지고 5% 10% 먹는 것도 뭐 물론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5% 10% 먹겠다고 20% 30%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건 좀 아니잖아요. 남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야. 조금 시간은 쓰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에서 딱 지금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때 딱 이렇게 공략을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요때 팔면 편하다. 네. 편하게 20, 30%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테마 원전으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원전,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우진엔텍 그리고 BHI까지 원전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이전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미리 공략 주신 바가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원전주들 소외되어 있을 때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률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원전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어 있을 때 살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강의 테마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첫 번째 강의 테마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2가지 섹터를 준비하잖아요. 네. 오늘은 1가지 섹터예요. 한 가지인가요? 강의는 2개인데 그럼 2개가 다... 맞아요. 오. 왜냐하면 지금 이거밖에 사실 볼 게 없어요. 지금 뭐 초전도체다 원전이다 하는데 네. 그거는 우리는 지난달까지 다 공략을 끝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미 했죠. 했어요. 제가 또 그것도 2번 그거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방송에.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월 달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11월 달을 뭘로 준비하냐? 제약바이오로 준비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요? 제약바이오. 그러면 오늘 2가지 테마가 모두 제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그 전체적으로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전 네. 세계가.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 돈 많이 풀린 게 위험 자산으로 쏠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네. 지금 내렸더니 경기가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렸는데 얼만큼 더 내릴 거냐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만큼 더 풀리냐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위험 자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까지 이번에 강세장 나오기 전에 이미 공략을 계속 해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패스할게요. 자, 이제 거기서 보면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우리가 제약주를 봐야 되는 이유. 자,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제가 거의 한 2달 넘게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진짜 이게 너무나도 강력해요. 우리 코로나19 때 어땠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증시가 막 30%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금리를 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달성하고 10만 전자 가냐마냐 그 얘기 나오고 결국에 경기 침체 이슈보다 더 강한 거는요. 돈이 시장에 얼마나 풀리는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자, 유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쭉 인하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어요. 얘도 이제 0.5% 비컷을 하면서 이번 연내에 얼만큼 내릴 건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금리 인하 수혜 테마입니다. 요것도 제가 거의 한 2달 넘게 계속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씩 체크해 볼게요. AI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살짝 보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지겨워 이제.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계속해서 공략 들었고 올라갔어요. 지워. 자동차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은행이랑 건설은 지우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은행, 1금융권 은행이랑 그리고 네. 건설사인데 최근에 전세 대출도 그렇고 뭐 주담대도 그렇고 많이 옥죄는 그런 분위기예요. DSR 2단계도 시행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요 2개는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걸 그때그때 체크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통신망으로 팍스 통신망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도 1금융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는요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어쨌든 잘 선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딱 가운데
네. 요거. 요 센터 딱 점령했죠. 네. 우리 아이돌들이 공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멤버가 센터에 딱 서잖아요. 예. 제약이 메인 멤버다. 11월, 12월을 관통하는 특히나 12월 산타랠리에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잃지 않고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강의 테마가 모두 제약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테마와 함께 족집게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제약바이오주로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 타점 같은 것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또 이 D&D 파마텍이라는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살펴주시면서 36%의 상승률까지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주로 또 큰 상승을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후발주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약주도 이 우리나라 그 약만 봐도 종류가 많잖아요. 병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제약을 봐야 되냐?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가 좀 핫했잖아요. 맞아요. 출시가 되고 뭐 병원에서도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하고. 음. 근데 비만 치료제는 이미 올라가지 않았나요?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약 세부 테마를 좀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봐야 되는 거, 이 시장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약이 뭐냐면 비만약, 그리고 암치료제, 치매, 관절염, 코로나 이 정도예요. 네. 근데 관절염은 사실 좀 테마력이 아직까진 약해. 예. 그리고 코로나. 언제적 코로나예요? 네. 예, 요거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비만은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비만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민이에요, 요새. 예. 맞아요. 요새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살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지방만 3kg 쪘대요. 혹시 네. 비만 치료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맞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제 의지로 하고 싶지만 네.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좀 네. 쓸까 좀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만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효과가 있고, 너무 좋다고 효과가 하니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도 요걸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아나운서님은 관심 좀. 저는 운동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뺄 게 없어요. 운동하겠습니다. 비만 관련주도 있고 암 관련주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뒤로 제껴두자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치매입니다. 치매. 근데 왜 치매를 봐야 하느냐? 암이랑 비만은 남녀노소 다 공통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외에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인구 구조를 봐야 됩니다. 선진국의 인구 구조. 자, 선진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국가. 한국 같은 경우, 이야, 이 출산율이 아주 그냥 바닥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0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70세, 60세예요. 자, 60세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덜하다 뿐이지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림이. 독일도 좀 덜하다 뿐이지 비슷해요. 그러네요. 고령화가 계속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구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의 인구가 많은데, 그러면 약도 누구를 타겟팅한 약이 더 많이 팔리게 될까요? 고령 인구를 타겟팅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고령 인구를 타겟팅. 특히나 이런 제약 같은 경우는요.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찾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고령층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자녀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그래프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보다 잘 사는 자녀가 점점 이렇게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약기나 치료에 돈을 더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부모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주로 걸리는 병에 집중해야겠어요? 자녀 세대가 걸리는 병에 더 집중을 해야겠어요? 제약사가 돈을 더 벌려면. 부모 세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만, 암을 제외하고는 치매, 요새 치매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에 어쨌든 이번에는 산타 랠리가 올 겁니다. 네. 그 산타 랠리를 온몸으로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제약바이오밖에 안 보여요. 제가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전밖에 안 보여요. 암호화폐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엔 제약바이오밖에 안 보여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하단에 팍스통신만 이용하면 저와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좀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산타 랠리가 기대되는 섹터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도 치매 치료제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치매 치료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암 치료제 쪽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치매 치료제 쪽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산타 랠리가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스캔해 주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공략주인지 족집게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 타점까지 모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치매 쪽을 살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치매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치매 관련주들 살펴볼게요. 이런 네. 거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비만 치료제밖에 몰라요. 원래 그래요. 지금 비만 치료제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사실 저같이 좀 이렇게 변태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네. 많이 없으니까. 치매 치료제는 생소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 치매 치료제는요. 펩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화제약, 면문제약, 진양제약, 뭐 PCL, 뭐 젠백스, 한독 요것들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치매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제약주 하면 비만 치료제 또 이제 안 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네. 한번 그냥 슬쩍 읽고 넘어볼게요. 제넥신, 한국파마, 펩트론, 나이백, 대원제약, 휴온스, 인벤티지랩, 대봉LS. 야, 우리 참 많이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요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치매 신약 개발을 하거나 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치매 관련주 한번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간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 섹터 자체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6월부터 봤을 때 어때요? 한번 쭉 올라가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뭔가 시장에 수급이 없잖아요. 요렇게 더 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서 놀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비만 치료제 한번 딱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얘 같은 경우, 대화제약 같은 경우들요. 쭉 이렇게 하다가 몇 배로 올랐어. 10,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000원. 그러니까 2.1배가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젠백스 같은 경우도요. 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야,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 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러네요.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서우니까. 본인 종목에 대한 확신이었어 그래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지난주에도 가져왔고요. 네. 지지난주인가에도 가져왔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세워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세 가지 원칙은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가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개별 호재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개별 호재를 유지할 만한 자금력이 있느냐. 매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자금력이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체크하라 했는데 그거 체크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체크했으면요.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사. 추가 매수해. 이랬던 사람들 지금 100% 이상의 상승률 맛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금리가 높은 시기에, 힘든 시기에 이걸 공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안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안 갖고 나온 이유도 있어요. 예. 요런 상황에 이제 좀 있으면 산타랠리가 딱 봐도 그동안에 다 차마 올라가지 못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런 이제 제약주들. 그 분명히 아까 봤던 차트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그때 제약바이오 할 걸, 그때가 바닥이었네 하지 말고 저 이윤호와 함께 이런 시장 상황 체크 잘 하고 이런 산업 상황 체크 잘 하면서 테마도 이렇게 100%씩 먹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오늘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D&D 파마텍을 공략 주실 때도 이러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는 개별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자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개별 호재도 있고 자본도 충분한 이러한 기업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도 이러한 이유로 공략을 주시고 현재 3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7% 추가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략 주시고 꾸준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을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가지 공략주 꼭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제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타점 모두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치매 치료제 족집게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요거 일단 제가 네. 치매 치료제 관련주라고는 했지만 사실 네. 다른 이슈가 그것도 또 있고 있어요? 다른 이슈도 또 있어요. 뭐냐면 오. 바로 이제 이건 임상 이슈인데요. 네. 요 임상 이슈, 이게 치매 치료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이슈인데 이 임상이 참 이게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담도암 치료제라고 암 치료제거든요. 이 담도암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요 국내에서 조기 종료를 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이렇게 취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확보를 다 하는 바람에 요 국내에서 하는 거를 이제 스킵을 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 중에 하나다. 나중에 이제 주가 상승 끌어나올 때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치매 치료제라고 해놓고 암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네.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제약주가요,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래, 네. 지금 당장의 모멘텀만 알려주는 거예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치매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요런 아까 암이나 비만 요런 쪽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두 가지도 충분히 얘가 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비만약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순수하게 비만약하고 관련이 있냐? 네. 있습니다. 바이오콘이랑 손을 잡고요, 바이오 시밀러를 도입을 합니다. 이제 오, 네.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뭐냐면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바로 바이오 시밀러, 한마디로 특허가 만료된 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요,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게 리라글루타이드라고 이것도 비만약입니다. 예. 이 비만약이 2025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이 상반기니까 산타렐리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셔야 될 거. 이 회사 돈이 있냐? 이걸 봐야 돼요. 돈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보율 5,000% 넘어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참 얘네는 보통 제약주는 배당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구할 때 쓰는 돈도 부족해 죽겠는데.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제 약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2%대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테마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2% 현재 기준으로 2%대고 회사에 돈도 많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비만약 치료제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회사들 왜 공략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공략을 안 하냐. 자, 여기 차트 한번 보면요. 야, 참 우리가 아까 봤던 차트랑은 참 비교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아까 그 차트들도요. 100%, 200% 상승 나오기 전에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조금씩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거래량이 살짝 이제 올라온다. 폭발한다는 아니고 올라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은 다시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 보이지만 뭐다? 이 이후에 거래량이 5,000K까지 충분히 넘어가면서 11월 초 중쯤에 충분히 넘어가면서 뭐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거다. 한마디로 얘도 100% 이상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공략 달자 오늘 기준으로 했고요. 공략가는요 15,000원 이하면 누구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제가 목표가 잡아드려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살짝 이 종목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네. 오늘장에서 이미 5%가 아쉽게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미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추가 상승이 만약에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게요.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한 10% 오르면 거기서 잡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얘는요, 그냥 등락을 반복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상승 나온 부분 네. 분명히 한번 조정이 나올 거긴 하지만 제가 아까 공략가 1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공략가가 아니더라도 그 부근이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른 테마가 10% 정도 올랐을 때 잡았는데 물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5% 올랐는데 잡았어. 네. 근데 한 10% 물렸어.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만 그다음에 잡으면. 다시 올라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80%, 90% 이렇게 올라가요. 다른 애들은요. 이게 요런 수급을 폭발시킬 만한 다른 섹터는 그런 이슈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개별주 이슈만 보면 네. 나중에 얘가 터질지 안 터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작 5% 올랐다고 잡을까 말까 걱정한다? 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크게 올라갈 거니까. 네, 이렇게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 공략가는 15,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치매 치료제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담도암 치료제 임상 관련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비만 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개별 호재도 있고 자본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 이미 상승 중이긴 하지만 목표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공략가 부근에서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략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종목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10분 남았는데요. 10분 안에 입장해 주셔야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에 대한 정보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이 또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두 번째도 치매 치료제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또 다른 쪽인가요? 치매보다 더 좋은 거. 아, 지금까지 치매가 좋다 하시고 네. 치매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뭘까 궁금하네요.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치매보다 좋은 건 뭐다? 두 가지. 비만과 암인가요? 네, 비만이에요. 비만 치료제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먼저 오를 종목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아. 추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네. D&D 파마텍을 공략 주실 때도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비만 치료제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안 올랐다라고 공략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종목을 그런 종목이 사실 이 시장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네. 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오. 네. 근데 이걸 이제 진짜 제가 좀 변태적으로 파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파고 또 파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찾으셨구나. 얘가 네. 제가 딱 그 종목을 보면서 그 방송에 가끔 나오는 종목이 이런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만드는 종목. 어떤 생각이냐면 왜 안 오르지? 이런 종목이 있어야 가져옵니다. 오, 네. 네. 근데 지금은 왜 안 올랐지? 라는 종목이 사실 이 제약 테마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그 제약 테마 중에서 네. 비만 치료제 테마에 대해서 한번 좀 좋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남녀노소 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제넥신, 한국파마, 뭐 그리고 뭐 대원제약, 인벤티지랩, 대보랭, LS 뭐 다 좀 낯이 익는 그런 종목도 많을 거예요. 요거 이제 살짝 요거를 이제 좀 보면 펩트론 아까 봤죠? 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제이긴 한데 네. 얘 나이백 같은 경우도요. 자, 봐봐요. 자, 여기까지 갔을 때 어때요? 자, 여기까지 차트 봤을 때는 야, 지옥이다. 야, 여기서 좀 올라가려 해서 잡았더니 죽는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자. 야. 예술입니다. 아주. 예. 그리고 얘도 어때요? 야, 지옥이다. 야, 천당이 시작되나? 아니야, 지옥이었어. 하더니 어떻게 돼요? 100% 이상? 100%, 뭐 80%, 50%. 정말 다른 종목, 다른 섹터와는 정말 이 차원이 다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좀 무서워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글로벌 분위기가 돈을 풀잖아. 네, 위험자산 주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닥이잖아요. 바닥인 그런 종목은 공략을 하면 로우 리스크, 초 하이 리턴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제가 갖고 나온 비만 치료제. 자, 사실 이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 때문에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위고비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면서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이렇게 붙이는 비만 치료제. 요걸 이제 좀 이렇게 추후에 판매를 할 거다라고 이제 딱 나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약간 계속 봐야 된다. 이번에 초에도요. 이번에 초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을 때도 비만 치료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사실 저는 암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암 걸린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위고비로는 커버가 안 되고 그리고 위고비가 비싸요. 네, 요걸 네. 대체할 만한 조금 저렴한 게 나오면 거기로 수요 굉장히 많이 몰릴 거다. 많이 몰리면 뭐다? 뭐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요런 이제 제2의 위고비 같은 거, 요런 거 만드는 회사들 주가 굉장히 크게 뛸 거다. 근데 좀 있으면 뭐다? 산타랠리다. 요거 선반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또 요건 이제
다른 약인데 이제 지신옵식자랑 이제 신바로라는 이제 약에 대해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지신옵식자에서 생산했던 거를 이제 유통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다?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 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 매출이 증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요걸 이제 유통 마케팅 판매를 담당을 해왔는데 1년 만에 매출 반등에 성공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뭐다? 영향력이 큰 약인데 요걸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요런 두 가지 호재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 개별 호재,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 호재를 여러분들이 집중 빡 하셔가지고 11월, 12월 다른 사람들 막 50% 올랐을 때 잡을까 말까 할 때 우린 그때 털고 나가자고요.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족집게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합니다. 최근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다른 종목들보다는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은 비만 치료제 두 번째 족집게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고비 품귀 대란 조짐으로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은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 딱 3분 남았습니다. 3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개별 호재는 짚어주셨고 네. 그렇다면 자본금이 있는지 돈이 있는 회사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주실까요? 바로 볼게요. 네. 자,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 숫자가 많은데요. 맨 밑에 요것만 보면 됩니다. 유보율 당좌 비율. 자, 유보율 2,400%.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이제 시가총액도 3,500억이라서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의 그런 시가총액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봐야 될 게 투자자 동향입니다. 이 투자자 동향이요.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인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에서는 안 빠져나갔어요. 알짜를 아는 거야,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이 뭐다? 크게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다? 여기서 이제 뭐 2만 원? 그 이상 갈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목표가 2만 원, 공략가는 16,000원 이하 좀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테마가 모두 제약 바이오였고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은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우선은 치매 치료제 관련 주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였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로 수익 보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입장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 안 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 만나보셔야 되는 이유 역시나 상승률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해 주시면서 2주 전에도 역시나 제약 쪽을 집중하자라고 D&D 파마텍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36.5%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7%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큰 상승 보여준 종목 모두 주식대학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공략주들 만나보고 싶다, 가져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